안녕하십니까, 이표더버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 이제 글로벌 경기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 회사 내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자체가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경제 GDP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의사결정하는 데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연준이 최근에 테이퍼링을 시작했고, 그리고 내년에 2022년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몇 분기냐 혹은 몇 월 달이냐 지금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것은 내년 여름, 그러니까 2분기에서 3분기 사이가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2분기 3분기면은 대충 월로 계산했을 때는 7월 8월 9월 요 구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유력한 7월이나 8월 정도의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 때문인가? 그러면 미 연준은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즉, 테이퍼링을 하는 건 이미 시작됐고, 그러면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섹터나 산업을 투자하고 어떤 주식을 사는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그 선택의 폭이 그리고 선택의 타이밍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점선으로 보여지는 부분은요,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없었을 경우에 미국에서 비농업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152 밀리언, 이제 이거는 밀리언 단위입니다. 밀리언 정도의 152 밀리언 정도의 데이터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급락하고 나서, 즉 3개월 동안 22 밀리언 정도의 일자리가 감소를 했습니다. 즉 152에서 21을 빼게 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30이라는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즉 130부터 쭉 회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약 빠진 부분의 80%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트렌드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148 정도 됩니다. 즉 148에서 152까지, 원래 보이는 152까지 가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한 4 밀리언 정도의 데이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4는 어느 정도 걸리는 시간이냐를 힌트를 이번에 실질적으로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에서 예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월 달에 0.48, 그리고 9월 달에 0.3, 이번 10월 달에 데이터가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0.5, 즉 1.3 정도의 1.3 밀리언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3개월 동안. 그러면 3개월 동안, 즉 한 분기 동안 1.3 밀리언이 창출이 됐으니, 보시는 것처럼 4가 필요하려고 하게 되면 약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한 2분기에서 3분기, 즉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지금 11월 달인데요. 즉 2분기에서 3분기, 즉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더하게 되면 7월에서 8월, 즉 2022년 7월에서 8월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152 정도의 152 밀리언 정도의 일자리가 있었고요. 지금은 152 정도의 일자리를 회복하는데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점이 내년 7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이 좀 지나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 구간대로, 그러니까 그냥 이전에 152 밀리언 정도의 숫자만 필요하다, 연준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년 2분기가 끝나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아니면 그 전에 그래도 쭉 증가하고 있는 이 트렌드까지 감안을 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년 2분기가 아니라 3분기를 조금 지나서, 즉, 요 정도 수준의 어떤 회복 추세를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이게 정상적인 구간이다 판단을 하고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구간이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 시차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즉, 가장 조금, 보수적으로, 좀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은행들은 요런 추세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 더 매파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은행들은 이런 추세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기간은 한 분기에서 두 분기가 될 것 같다. 즉
저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앙은행 등 특히 미 연준 자체가 금리를 올리는 구간은 이런 미국의 고용 데이터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는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용 데이터를 탁 보는 순간 저번 달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더 늘기 시작했다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금리 인상 시점보다 내년에 7월, 8월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고용이 조금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 시점이 뒤로 미루어졌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금리 인상 시점이 빨리 온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높은 밸류에이션의 주식들의 퍼포먼스, 즉 성과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번처럼 만약에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최근에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사이에 움직였던 거 보시게 되면 나스닥과 같은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세그멘트에 존재하는 주식들의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어떤 특정 자산을 편입하거나 특정 자산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벤치마크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가치주냐 성장주냐의 문제보다는 내년에 금리를 언제쯤 올릴 것 같고 그 올리는 시점에 따라서 판단해내는 잣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미국의 고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지금 미 연준 즉 파월 의장의 포커스는 모두 다 이 고용 지표에 달려 있고요. 그 이유는 미국 민주당의 특히 바이든 정부와 경기가 좋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고용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과 같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서포트가 되어야만 이 바이든 정부가 중간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 연준은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것보다 고용이 잘 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그 톤은 이 고용 데이터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민감하게 투자 시기나 그리고 투자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실마리가 또 발견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꼭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